자, 우리 92페이지 봅시다. 자,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우리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무주물 선점. 자, 우리 무주물 선점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동산의 하나다. 자, 소유자가 우리 무주물 선점하는 것은 동산의 하나지 부동산 선점할 수 없습니다. 동산의 하나다. 주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무주물 선점은 자주점유, 소유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렇지만은 유실물 습득과 이 매장물 발견은 소유의사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소유의사가 없어도 되지만은 이 무주물 선점은 소유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점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유실물 습득입니다. 자, 우리 유실물 습득은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겁니다. 도품이 아닌 것이다. 자, 자주점유는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유실물 습득할 때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자,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7일 이내 습득물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차량이라든지 건조물 같은 데는 그 차량 소유자라든지 또는 그 건조물 소유자한테 이제 신고하면 됩니다. 이처럼 7일 이내 습득물을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몇 개월이 지나면은 공고 후 2월이 지나면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유실물을 습득해서 신고해서 건네주잖아요. 6개월 되면은 전화를 해보셔야 된다고. 소유자가 나타나서 가져갔는지, 소유자가 안 가져갔다면 누가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또 주장할 수 있어요? 보상금, 유실물건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보다 보상금도 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TV에 나오려면 보상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번에 TV에 나온 사람은 보상금 전부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대를 했는데 뭐 거절하고 받아요. 받는 게 낫지. 뭐 TV 나오면 뭘 좋다고 TV에 나와. 그렇죠? 자, 선박, 차량, 건축물 내에서 습득한 경우는 절반입니다. 절반에서 이렇게 취득한다. 자, 보상금은 1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매장물 발견은 동산에 하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매장물 발견될 수 있죠. 이처럼 동산에 하나지 않고 부동산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 또 점유를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소유사 필요 없습니다. 자, 공고 후 1년 이내마다 소유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야만이마다 소유자가 나타나자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매장물 발견도. 자, 근데 문화재는 국유랍니다. 문화재는 국유다. 자, 우측에 보면은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요건입니다. 자주점유는 무주물. 그렇지만은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은 요건이 아닙니다. 무주물 선점은 요건입니다. 자주점유는. 자, 무주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산입니다. 선점의 대상은 동산이다. 또 매장물이 학술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는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다섯 번째 부합과 혼화와 가공입니다. 부합과 혼화, 가공입니다. 자, 우리 부합입니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이 수 개의 물건의 결합을 우리가 뭐란다? 이 부합이랍니다. 부합. 자, 이 부합은 부동산에다가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동산에다가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다?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이제 권한이라는 거는 우리 임대차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뭐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거죠.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때는 부속시킨 자입니다. 부속시킨 자가 소유자다. 이러한 부합은 결합의 정도는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위하는 경우여야 됩니다. 또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무를 심는 경우 나무 소유자는 누구 거다? 지상권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즉 건물을 소유해서 공작물을 소유해서 수목을 소유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상권자는 동의 없이 얼마든지 받아 수목을
식재할 수도 있고 공작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자, 동산에다가 동산을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합니다. 공유, 동그라미, 공유한다. 자, 혼화입니다. 혼화. 자,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섞어져서 원물을 구별할 수 없을 때입니다. 또 이 분리하려면은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를 우리가 말한다. 혼화입니다. 혼화. 그래서 우리 혼화는 동산에 부합되는 경우죠. 그래서 동산 간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준용된다. 그래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혼화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를 한다는 것. 자, 가공으로서 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가공은 이제 동산에다가 어떤 노력을 가해서보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말한다. 가공이랍니다. 가공. 자,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외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현재의 다액인 때는 가공자 겁니다. 가공자 것이다. 다액. 금액이 많은 거. 다액. 자, 기출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하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합니다. 그게 6번입니다. 6번 한번 볼까요?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게 하여 중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독립성이 있으면 이제 임차인 소유지만은 독립성이 없다면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중축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그 중축 건물은 기존 부동산에 부합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부동산이 부합될 수 있습니다. 꼭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거 아닙니다. 부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유리제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지하에. 자, 근데 지상에 있는 주위기는요? 주위기는 부합은 아닙니다. 종물이에요, 종물. 독립한 물건입니다. 우리 부합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 이 주위기는 종물입니다. 우리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야 되고 주물에 항상보다 이바지해야 되죠. 이바지하는 물건을 우리가 말한다. 종물입니다. 종물. 주물에 항상 이바지하는 물건을 우리가 말한다. 종물. 종물은 독립한 물건입니다. 구별하시고.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틀렸습니다.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보면은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수정.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그 사례가 있죠. 자, 부동산 시가는 1억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에 뭘 이제 부합하는 거야? 동산이 부합하잖아요. 근데 동산 가액은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이 동산이 금액이 크다 해서 소유자가 동산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불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맞죠? 여섯 번째 조금 전에 읽었었죠? 자, 일곱 번째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원래 미칠 수 있죠? 우리 이제 종물이라든지 부합물은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근데 미치지 않는다라고 서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약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약정할 수 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제 8번입니다. 8번. 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경작자한테 있습니다. 경작자한테 있어. 자, 아홉 번째,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토지 소유자한테 있다는 거.
그렇지만 나중에 뭐다? 식재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 상대로 부당이권을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거란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소유권 취득, 여러 가지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살펴봤고, 자, 93페이지 공동소유입니다. 자, 공동소유는 매년마다 문제가 나옵니다. 매년마다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매년마다 문제가 나옵니다. 공동소유. 자, 우리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공동소유한다. 그래서 이제 공유가 있고 합의가 있고 총유가 있습니다. 우리 공유는 자, 법률 행위로 해서 공유로 하자고 할 수 있고 합의로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수 있고 또 합의를 할 때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서 공유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다?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사람의 수인 후 무주물 선점하든지 또 매장물 발견하든지 유심을 습득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유심을 습득했다는 이거는 뭐다? 공유랍니다. 공유. 또 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재산 그리고 공동상속재산도 뭐다? 공유랍니다. 공유한다. 또 추정된 거 있습니다. 추정된 거. 공유로 추정되는 거. 우리 법률에서 추정된 거.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뭐다? 경계표라든지 담이라든지 국어 이거는 뭐다? 추정됩니다. 또 부부 재산이 불명인 경우 기속불명 부부재산 이런 것들은 추정됩니다. 이처럼 공유는 법률 행위에서 당사자 의사를 해서마다 공유를 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서마다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유 봅시다.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서마다 취득하는, 지분에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우리가 말한다. 공유입니다. 공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의 지분에 의해서마다 취득하는 소유권의 형태를 우리가 말한다. 공유라 합니다. 공유. 자, 공유는 크게 네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지분. 두 번째, 공유물 처분. 자, 세 번째, 94페이지 보면 공유물 관리. 자, 네 번째, 공유물 분할. 이 내가 이렇게 분류해서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먼저 우리 지분 봅시다. 지분. 자, 우리 공동소유는 개인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쉽게 말해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논다 생각납니다. 이게 개인주의에 강하다는 거. 공유는 공유자들은.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여기서 갑은 다른 공유자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자기 지분을 누구한테 대에게 처분할 수 있고 동그라미, 담보 제공 동그라미, 포기 동그라미 이처럼 지분은 보다 자유스럽게 처분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또 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 보면은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을 공유를 한 겁니다.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의 집에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자기 지분을 보다 처분할 수 있고 또 자기 지분을 가지고 보다 대출을 받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분 3분의 1을 처분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포기도 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은 자유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공유자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균등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세 번째, 공유자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사용 수익해야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유물을 예를 들어 자동차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입니다. 이 자동차를 사용 수익한 데 있어서 이 갑은 3분의 1만큼만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느냐? 그게 아니다고요. 갑은 이 공유물 전부, 자동차 전부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만큼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횟수라든지
횟수를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 지분 비율만큼마다 정해서 전부 사용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만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부 공유물을 사용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밑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 지분별로 별개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 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예를 들어서 갑이 3분의 2, 밑에 그림 봅시다.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 엑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매매했어요? 병한테 매매했습니다. 자, 병한테 매매하기에는 하나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갑이 병한테 매매하고 또 을이 자기 지분만큼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하고 각각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을은 자기 지분만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합의하고 잘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 밑에 보면 2번 공유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망 또는 보다 포기한 경우 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을이 사망하고 상속이 없는 경우 을의 지분보다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 네모박스,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자, 이 주의할 점은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자기 지분 3분의 1을 포기합니다. 자, 포기하기는 상속인이 있다. 그럼 상속인한테 그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상속인한테. 이제 상속인이 없으면은 다른 공유자한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뭐 갑밖에 없다면 갑이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지분 비율대로 귀속된다는 거. 근데 합의는 달라요. 합의는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인한테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른 합의자한테, 잔존 합의자한테 귀속됩니다. 이처럼 이 합의와 공유는 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나중에 비교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기 알아두시고, 사망 포기 잘 알아두시고, 자,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분. 자, 공유물입니다. 그 물건이죠.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은 다른 공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갑이 공유물 전부 병에게 매매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 위에 그림에서 갑이 어떤 등기를 위조해서, 을이 3분의 1이잖아요. 본인이 3분의 2고, 근데 등기를 위조해서 누구한테 전부 매매한 거예요? 병한테 전부 매매한 겁니다. 원칙은 그 매매는 무효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을은 자기 지분만큼 처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 권한 있잖아요, 자기 지분만큼. 자기 지분만큼보다 유효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지분만큼 유효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한테 처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을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을은 자, 보존 방법에서 소유권 이전이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보존이 아닌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갑은 자기 지분만큼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부 소유권 이전인기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인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네 번째입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은 이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지분만큼 뭐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보면은 갑이 공유물 전부 병에게 매매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라 했었죠. 다만 갑의 지분 내에서는 그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자, 세 번째 보면은 공유토지 위에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이 다른 공유자가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용행위 개량이 아닙니다.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때마다 반드시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된다. 그래서 공유물 처분 등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세 번째 공유물의 관리입니다. 자, 우리 공유물의 관리는 이용행위가 있고 계량행위가 있고 보존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이용 계량행위를 먼저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위에 있는 박스 보면 첫 번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자,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지분의 과반수 네모 박스. 공유자 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어떤 게 이용행위고 계량행위냐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뭐다? 이용, 계량행위입니다. 아까 우리 건물을 짓는 거는요, 처분행위 했잖아요. 그렇죠? 처분행위 때문에 전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는 저는 뭐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중요합니다. 과반수권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고 이런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이하게 없는 한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 지분의 비율, 네모 박스. 이처럼 지분의 비율로 합니다. 지분의 비율. 관리 비용 같은 거는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거. 만약에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의무를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 가액으로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지분 비율대로 관리 비용 납부하지 않잖아요. 1년 내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다른 공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밑에 이제 이 과반수권자와 이 소수지분권자, 이 배타적 사용수, 이게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위에 먼저 그림 볼까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입니다. 자,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갑은 과반수권자입니까? 과반수권자 아닙니까? 과반수권자죠?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3분의 2 과반수권자입니다. 그래서 문제 나온 거는 지분 비율대로 문제 나오면은 과반수권자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저는 과반수권자가 이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했을 때 다른 공유자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이처럼 과반수 지분, 위에 봅시다. 네모박스.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이 배타적으로 을의 지분을 전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공유를 반환 청구라든지 방해 배지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우측에 한번 읽어보시죠. 왜 그렇죠? 과반수권자는 우리 이용 계량행위는 단독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부 행위는 적법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보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다만 자기 지분만큼 지료상당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는 있죠. 그렇죠? 자기 지분만큼 지료상당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했을 때입니다. 밑에 봅시다. 자, 소수지분권자의 을이 배타적으로 가부 지분을 전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공유물 반환 청구라든지 방해 배지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우측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는 꼭 과반수지분권이 아니라 각 공유자입니다. 다른 소수지분권이라도 목적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는 보존행위로서 목적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지분만큼 지료상당 부당이익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을 전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했을 때는 다른 공유자는 뭐 할 수 있다? 목적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존행위입니다. 이처럼 이용 계량행위는 공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근데 공유물 보존행위는 첫 번째 보면은 공유물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동그라미.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엑스터지 소유권 이전기를 한 경우 갑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원유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또는 병이 3분의 1인데 정이 전부 등기를 이주해서 누구 명의로? 정 명의로 등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 공유자는 보존 행위로서 각자 뭐 할 수 있다?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구할 수 있고 자기 지분만큼 불법 행위를 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든지 불법 행위는 항상 자기 지분만큼 달라야 된다. 무슨 말이시죠? 자기 지분만큼. 자, 이런 경우 제3자가 전부 침해했을 때는 등기를 침해했을 때는 각자가 뭐 할 수 있다?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을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이 전부 등기를 유지한 게 아니라 누구 지분만큼? 갑의 지분만큼 등기를 유지한 거예요. 나머지 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렇죠? 갑의 지분만큼 지금 정이 갑의 지분만큼 등기를 유지해서 정이 3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게 몇 번이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유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 보존행위에서 그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다.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은 아까 다 이게죠? 두 번째는 다 이거 네 번째 봅시다. 자,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불법을 점유해도 인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자기 지분만큼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도. 자, 이처럼 공유물 관리, 이용, 계량이, 보존이 각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용과 계량이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요 각자가 할 수 있다. 자, 95페이지 봅시다.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 자, 공유물 분할도 각자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공유물 첫 번째 보면은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 소유 건물의 공용부를, 근데 애적으로 분할 청구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문 소유 건물에 공용부분이라든지 대지 사용권, 여러분 아파트 공용부분 계단이잖아요. 공유잖아요. 그거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계선상의 경계포라든지 담이라든지 그것도 공유를 한다 했잖아요. 공유. 근데 공유를 하기 때문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계선상의 경계포라든지 담이라든지 그거는 공유로 추정되지만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분할금지 특약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이내? 5년 이내. 자, 분할금지 특약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에는 유언으로 5년 기간 내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중요합니다. 이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협의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을 하지 않고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 분할, 원칙적으로 협의 분할이다. 1차적입니다. 자, 어떻게 분할 방법입니다.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현물 분할입니다. 우리 현물 분할은 현실적으로 그대로 분할하는 거. 현실적으로 그대로 분할하는 것을 현물 분할. 자, 그래서 두 번째, 대금 분할이 있습니다. 자, 대금 분할마다 매각해서 대금으로 그 지분배로 나눠 갖는 거. 이게 대금 분할입니다. 가격 배상은 한 공유자가 전부 매수를 합니다.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대금을 지급하는 거.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 이걸 뭐란다? 가격 배상이란다. 이 세 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협의 분할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협의 분할은 선택할 수 있다. 자,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했습니까? 분할 등기 시입니다. 분할 등기 시입니다. 등기를 해야만이 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분할 등기 시입니다. 협의 분할은. 자, 예외적으로 협의 분할이 안 되면은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재판상 분할 청구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 전원을 받아 피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공유자 C, A, B, C다. 자, 한 사람이 어떤 소송에 흠결이 있으면 소송에 흠결이 있으면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적 공동소송입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즉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전원으로 해서 당사자로 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 두 번째, 자, 분할 방법은 주의하십니다. 아까 우리 협의 분할은 선택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원칙 현물 분할이고, 현물 분할이 안 됐을 때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 또는 가액 배상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 재판상 분할 청구는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 우리 형성 판결은 등기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아도 단독 소유로 됩니다. 단독 소유 됩니다.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하지 등기한 때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럼 이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언제 효력이 발생한댔어요? 등기 한때입니다. 분할 등기 한때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된 때가 아니라 분할 등기 한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 비율대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는 거. 자, 위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 X토지를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단독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분할을 했습니다. 자, 분할을 했는데 병 토지만 기름이 유출돼서 토지가 오염된 겁니다. 자, 오염된 거는 이 병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갑, 을은 마치 그 부분을 누구한테 매매한 것처럼 병한테 매매한 것처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 지분 비율대로. 그렇죠? 지분 비율대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담보 책임이 있다는 거. 서로 각 공유자별마다 담보 책임이 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다른 말로 말한다.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우리 상호 명의신탁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외부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어요. 지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그림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X토지가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이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면적이라든지 위치를 정해서 단독으로 소유하는 걸 뭐란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랍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다른 공유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유로 되어 있어요. 지분 등기가 되어 있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위치와 면적을 정해서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말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해서 매수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죠.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의 특정 부분만은 배타적으로 사용, 취득하는 관계를 우리가 말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란다. 자, 성립 요건입니다. 요건이 있어야 되죠. 어떤 토지에 대해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공유지분에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예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지분 등기와 마찬가지로 공유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마다 서로마다 위치와 면적을 대해서 개별적으로마다 단독 소유 형태를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한다. 자, 그래서 일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라든지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기출지문 보면은 이것도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봐올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다. 또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마다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도 청구할 수 있다. 각자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침해되면은 소유권이 침해된 겁니다. 우리 소유권이 침해되면은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을의 특정 구분분에 대한 병의 방해에 대해서는 마다 갑은 병에게 공유물 보존해 놓을 수마다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또 여섯 번째 보면은 정의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과 정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된 건 아닙니다. 자, 갑과 을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면적과 위치를 정해서 각자마다 단독으로 소유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외부적으로마다 공유 지분 등기 한 겁니다. 이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잖아요. 근데 을이 그 자기 지분만큼 경매가 된 거예요. 누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정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과 갑이 서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별도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갖자라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일곱 번째.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의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우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우면은 나중에 이해할 겁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공유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공유 부분.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만 잘 해주시면은 혼동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아까 지분, 공유물, 공유물의 관리, 그쵸?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잘 알아주시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합의를 봅시다. 자, 합의를 할 때는 항상 공유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쵸?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합의는 할 때 항상 합의를 생각하면은 동업계약을 생각합니다. 동업계약. 합의하면 항상 동업계약. 우리 동업계약은 개인주의보다도 단체주의에 좀 가깝죠? 단체주의에 가깝습니다. 동업계약. 총리는, 우리 97페이지 총리는 종중재산 또는 교회재산을 생각한답니다. 자, 먼저 우리 합의를 봅시다. 합의는 수인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합니다. 합의랍니다. 합의요. 그래서 동업계약은 그 재산들은 합의로 봅니다. 합의로 본다. 자, 첫 번째 보면은 합의자가 일부 사망한 경우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자는 상속인한테마다 그 지위를 승계한다 못한다?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상속인은 지위를 승계받지 못합니다. 우리 공유는 상속에 있으면 당연히 승계받잖아요. 근데 합의는 승계받지 못하고 잔존 합의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잔존 합의자 합의로 귀속되고 합의자가 1인인 경우마다 단독 합의자 단독 소유로 귀속합니다. 자, 그림 밑에 보면은 2번 봅시다. 합의 지분 처분입니다. 우리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수였잖아요. 근데 합의 지분 처분은 자유수지 못합니다. 왜요? 동업계약 생각하면 돼요. 동업계약. 우리 갑이 2분의 1 지분, 을이 2분의 1 지분 이렇게 합의로 했다 합시다. 자, 갑과 을은 동업계약은 서로 뜻이 맞는 거잖아요. 뜻이 맞는 거죠? 근데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그 지분을 처분한다? 처분은 병과 을이 뜻이 맞아요? 물론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합의 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얻어야 됩니다.
또 합의자는 합의물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분할 청구한다면은 우리 이 동업계약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유는 분할 청구할 수 있지만은 합의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의 세 번째, 합의물 처분이라든지 변경, 이거는 같습니다. 우리 공유와. 우리 공유도 합의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전원의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잖아요. 합의도 마찬가지로 다른 합의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보존행위도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처럼 각자가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합의자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은 뭐다? 원유무효 등기입니다. 원유무효 등기다. 그래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자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유무효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합의문에 관하여 격려된 원유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의문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의자 각자가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보면은 을이 합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자, 만약에 을이 합의 지분을 포기했다 합시다. 포기하면은 다른 합의자로 귀속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합의자가 귀속하면은 다른 합의자는 그거를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포기자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을이 합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합의자에게 합의 지분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이라면은 포기자는 여전히 제3자 대행이다. 합의 지분권자로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 지분을 포기하면은 그 지분은 잔존 합의자들에게마다 균분으로 귀속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균분 동그라미. 균분. 우리 공유는요, 지분 비율대로, 공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귀속되지만은 이처럼 합의는 균등하게 귀속됩니다. 7번 보면 합의는 조합체의 해상 또는 합의문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됩니다. 종료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합의 후 공유와 잘 알아두시고, 자, 97페이지 총유 봅시다. 97페이지 총유. 자, 총유는 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말한다. 총입니다. 총이라면 항상 뭘 생각된다? 종중재산, 그의 재산 생각됩니다. 우리 법인이 아닌 사단, 네모 박스에 넣고 사단에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을 다른 말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입니다. 또 비법인 사단. 자, 이렇게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우리 법인 아닌 사단은 우리 법인 아닌 사단도 있고 법인 아닌 재단도 있습니다. 재단. 지금 여기서는 사단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든지 법인이 아닌 재단은 이런 법인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인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다 받아놨는데 뭐만 없는 거예요. 설립등기만 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말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법인이 아닌 재단입니다.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이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 사람은 권리 능력을 언제 취득한다? 살아서 출생하면서 살아서 숨만 쉬는 것보다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다.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된다. 설립등기. 설립등기 안 하니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란 말. 그렇죠? 자, 이 사단은 일정한 목적에서 사랑 집단, 결합한 사람 집단입니다. 재단은요, 재산의 집단입니다. 재산 집단. 이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은 이런 소유권 형태는, 소유 형태는 총입니다. 총유. 근데 재단은요, 단독소유입니다. 재단의 단독소유입니다. 단독소유. 사단은 총이지만은, 재단은 단독소유입니다. 단독소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의 물건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 집합체에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말한다. 총이란다. 총유. 그래서 종중재산이라든지 교회재산. 하나님 재산 누구 재산? 교회 재산 누구 재산?
목사님 제사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사라는 거죠. 신앙심이 강한 사람은 목사님 하지 않고 하나님 제사라고 그렇죠? 누구 제사라고? 비리가 많죠. 교인들의 총유입니다. 교인들의 총유. 목사라 나오면 또 목사 쓰지 마시고 교인들의 총유입니다. 목사 제사 아니다니까 또 옆에 목사라니까 또 목사 제사라는 교인들의 총유로 봅니다. 교인들의 총유. 자, 두 번째 번은 총유의 관리. 이런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거.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이처럼 어떤 이용, 개랑, 보존행위는 이처럼마다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어떤 규약이라든지 정관에 따른다는 거. 정관 또는 규약에 따른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중과 여성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98페이지 보시면은 공유, 합유, 총유 비교해놨죠? 비교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비교표를. 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